누구신데 회장실 앞에 서 계세요? 그때 받은 40만 원 때문에 또 오신 건가요? 서진은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사람들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회사 앞에 검은 벤츠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다는 걸. 서진은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복도 한가운데서 몸을 굳힌 채 서 있었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저 사람 지난번에 회장님한테 뭐 준 사람 맞지? 40만 원? 그것 때문에 또 찾아온 거 아니야? 옆에서 다른 직원이 비웃듯 말했다. 민원 넣으려면 저 뒤 창구 가라 하지. 왜 여기까지 와?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끝을 꽉 쥔 채 눈을 떨구었다. 말을 하려던 입술이 몇 번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인사팀 직원이 나왔다.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곤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여긴 직원 전용 구역입니다. 이쪽에서 기다리시면 곤란해요. 말투는 예의를 갖춘 척했지만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냉대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서진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노골적으로 훑어보기까지 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낮게 깔린 엔진음이 들리더니 유리문 너머로 검정 차량들이 줄지어 건물 앞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직원들 표정이 순간 굳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 차량들 뭐지? 복도 공기가 달라진 걸 서진도 느낄 수 있었다. 서진은 복도에서 멀어져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발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다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곳에서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걸. 그때 뒤에서 직원들의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둬? 지난번 40만 원 갖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쩌면 또 회장님한테 비웃음 당할까봐 오지 않았을까? 상처도 없는데 어째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서진은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이 자신을 향한 냉대의 전부인 걸 알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인사팀 직원이 서진을 향해 걸어왔다. 서진 씨,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진은 잠시 멈칫했다. 회장님이 부른다고? 그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불안감이 더 컸다. 직원은 잠시 침묵을 깨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특별히 회장님이 바로 만나시겠다고 하셨어요. 말을 끝내자마자 직원은 다시 돌아갔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다. 특별히? 그 단어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서진은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인사팀 직원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했다. 복도의 조명이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 그녀의 심장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회장실 앞에 다다랐을 때 직원은 잠시 멈추고 말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긴장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입술은 떨렸다. 별거 아니라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가슴속에서 의문이 들었지만 그 질문을 바로 꺼낼 수는 없었다. 문이 열리고 회장실이 보였다. 서진은 천천히 문을 지나며 내부를 살폈다. 그곳은 깔끔하고 품위가 넘쳐 흘렀다. 자신이 그곳에 있어도 되는지조차 의문이 들 만큼 회장님은 그곳의 한쪽에 앉아 있었고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들어와. 서진 씨 앉아라. 회장님의 목소리는 깊고 차가웠다. 서진은 살짝 움찔했지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순간 회장님이 말했다. 너의 정체 모두가 잘못 알고 있지.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정체? 정체? 서진이 입술을 떨며 물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40만 원이라는 돈 때문만은 아니야. 너는 그 돈을 건넨 그 이유가 중요하지. 오늘은 그 이유를 밝힐 차례다. 서진의 머릿속이 혼란에 빠졌다. 40만 원? 이유?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회장님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고 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서진 씨, 40만 원은 내가 건넨 돈 맞지? 서진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네, 맞아요. 그 돈은 단순히 어떤 이유로 건넨 게 아니야. 그 돈은 내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위해 건넨 거지.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40만 원은 너를 시험한 돈이었어.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너야. 서진은 당황하며 물었다. 시험이요? 그게 무슨? 회장님은 서진을 한 번 더 살펴보았다. 너는 그 돈을 나한테 건넸어. 단순히 나에게 무언가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 건넸지.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서진은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웠다. 중요한 일? 회장님은 서진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다. 그 일이 바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 이유, 내가 생각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지.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그것만이 계속 맴돌았다.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려줄 순 없어. 오늘은 그 시작일 뿐이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이 이곳에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차차 알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서진은 회장님 앞에서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시험? 중요한 일? 내가 큰 존재라고? 회장님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지로 가볍게 눌러 먼지를 털더니 그 봉투를 서진 앞으로 밀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맡겨두었던 거다. 서진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한테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넌 내 곁에서 계속 움직여야 했던 사람이었다. 서진은 봉투를 열기 전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떠올랐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들, 언제나 묘하게 숨겨진 뉘앙스로 가득했던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문서와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서진과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회장님이었다. 서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리고 문서를 본 순간 그녀는 숨을 삼켰다. 저 이게 뭐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이뤄진 일이야. 그는 무겁게 숨을 들이켰다. 내 아버지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40만 원도 그때의 약속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였지.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게 하는 신호.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두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숨을 고르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서진은 손에 든 사진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사진 속의 어린 자신과 그 옆에 서 있는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이 말한 아버지와의 약속 머릿속이 점점 하얘졌다. 회장님. 그럼 제 아버지가 저를 여기로 다시 보내려고?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은 내가 언젠가 돌아와야 한다고 믿었어. 그리고 나도 그 약속을 지켜야 했고, 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그동안 직원들이 저를 무시하고 비웃고 오해한 것도 알고 계셨어요? 회장님은 차갑게 눈을 떴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낮게 묵직하게 이어 말했다. 하지만 너를 바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 서지는 순간 입술을 세차게 깨물었다.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럼 저는 시험 받는 동안 저를 무시하는 그 시선들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던 거예요? 회장님의 시선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을 견디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 그 말에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차갑게 굳어진 복도, 차갑게 식은 시선들, 그리고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 방문 밖에서 직원들의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까 그 검은 차들, 도대체 누구 차야? 회장님, 기밀 회의라도 있는 건가? 근데 서진 씨는 왜 회장실 안에 있는 거야? 서진은 그 속삭임을 들으며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 지금부터 모든 게 달라지겠구나. 문 밖 복도는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저기 또 차 들어온다. 이번엔 번호판도 다르다. 아니, 무슨 VIP 회의라도 있는 거야? 근데 왜 회장실엔 서진 씨만 들어갔지? 직원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질수록 서진의 가슴도 더 빠르게 뛰었다. 회장님은 창문을 가만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와족군. 서진은 불안하게 물었다. 누가요? 회장님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생전에 부탁한 사람들이다. 내가 돌아오는 날 함께 서 있을 사람들이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철컥하고 열렸다. 거대하고 묵직한 발소리, 정장 차림의 남성 둘이 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흑색 정장을 깔끔하게 맞춘 중년 임원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서진에게만 꽂혀 있었다. 한 명이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표님. 아니, 서진님. 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췄다. 대표요? 저는 직원도 아니고 그저 돈을 건넸던 임원 중 한 명이 말끝을 채웠다. 40만 원은 상징이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남겨둔 고 서 회장님의 마지막 신호서진은 입술을 떨며 회장님을 쳐다봤다. 서 회장님? 제 아버지가 회장?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아버지는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가장 가까운 동료였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를 지키고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 내 마지막 약속이었다. 직원들은 밖에서 충격과 혼란을 감추지 못하며 웅성거렸다. 뭐라고? 공동 창립자의 딸? 서진 씨가 회장님보다 위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가 한 말 다 들었을까? 그들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서진은 눈을 크게 뜨고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회장님과 어린 자신, 그리고 문서에 적힌 직위 서진 차기 공동대표 승계대상.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듯했다. 서진은 여전히 사진과 문서를 손에 쥔 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문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다. 아까까지 비웃던 표정은 사라지고 모두가 두 손을 모은 채 굳어 있었다. 저서진님, 그동안 정말 몰라봐서.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다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멈췄다. 다른 직원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가 정말 큰 오해를 했습니다. 그 40만 원 때문에 오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서진은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서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비웃음, 냉대, 멸시. 내가 견뎠던 건 이런 사람들에게서 온 것들이었구나. 그때 회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가 모른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한 건 잘못이지. 직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은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내가 이 회사의 대표로 서겠다는 그 약속 지킬 건지.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손에 쥔 사진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 단어씩 내뱉었다. 네, 이제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이 동시에 허리를 굽혔다. 서진 대표님,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아까까지 그녀를 밀어내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진은 회장님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와 회장님의 약속.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회장님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유리 너머로 보이던 검은 차량들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며 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멸시받던 여직원은 사실 회사의 진짜 주인이었다.